안녕하세요. 기영 FMB 임직원 여러분, 활기찬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8일 KFN 굿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영감을 줄 주요 외식 산업 소식들 저희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브랜드 전략 변화부터 배달앱 시장의 격전, 또 정책 변화와 인건비 이슈, 그리고 소비 트렌드까지 우리 기영 FMB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소식들이죠.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큰 움직임인데요. 이랜드 이츠가 국외 브랜드를 매각하고 애슐리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과감한 선택과 집중 전략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한 기업의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외식업계 전반에 걸친 핵심 역량 강화 트렌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봐야죠. 아, 핵심 역량 강화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제 검증된 캐시커우 브랜드에 좀 더 집중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게 우리 같은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매물로 나온 브랜드를 인수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동시에 그만큼 경쟁은 더 심화된다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영 F&B 입장에서는 각 브랜드의 경쟁 우위를 어떻게 더 강화할지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군요. 그런가 하면 BBQ는 닭 익는 마을을 리뉴얼해서 기존 튀김치킨 중심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닭 요리 전문점으로 확장한다고 하네요. 이건 또 다른 방향인데요. 그렇죠. 비비큐의 경우는 이제 브랜드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층을 좀 확보하고 기존 치킨 시장이 사실 좀 포화 상태잖아요. 그걸 돌파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아, 새로운 시도군요. 네, 전통적인 메뉴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히는 거죠. 다만 핵심 역량에서 너무 벗어난 사업 확장은 운영 효율성이 좀 떨어지거나 브랜드 정체성이 희석될 위험도 따르긴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시도가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단일 메뉴 전문점의 확장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참고할 만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배달 플랫폼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와, 배달의 민족 한그릇 배달이 출시 70일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니 정말 놀라운 속도인데요. 네, 정말 빠르죠. 이게 1인 가구 시장의 힘인가 싶기도 하고요. 쿠팡이츠의 그 무료 배달 공세에 대한 정말 효과적인 방어책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상당히 효과적인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쿠팡이츠가 파격적인 무료 배달 정책을 내놨을 때 배민은 딱 최소 주문 금액 없는 1인분 배달이라는 어떻게 보면 타겟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고드는 전략을 선택한 거죠. 아, 정말 틈새를 잘 노렸네요. 그렇죠. 요즘 급증하는 1인 가구 트렌드하고 딱 맞물려서 배달앱 식장의 판도를 흔들 만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브랜드들도 1인분 메뉴 구성이나 배달 효율성 이런 걸 다시 점검해 봐야겠네요. 네,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신한은행의 땡겨요는 좀 다른데요. 자체 배달 서비스 땡배달을 시작하면서 수수료율을 20% 넘게 책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착한 배달의 이미지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지적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사실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모든 플랫폼, 특히 금융권에서 출발한 플랫폼에게는 큰 숙제거든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낮은 중개 수수료를 내세웠는데 배달 수수료가 높아지면 결국은 소상공인 부담은 여전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결국 부담은 그대로라는 거군요. 네, 물론 단순히 수수료율만 볼 건 아니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른 가치들, 데이터 접근성이나 마케팅 지원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초기 공공성 약속과는 좀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은 남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런 소식도 있어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효과를 봤다는 건데요. 연매출 30억 이하 중소음식점 매출이 8.7%나 증가했고 특히 땡겨요랑 배민 이용자가 많이 늘었다고요? 아, 네. 그건 정말 긍정적인 사례죠. 정책 지원이 실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거니까요. 네네. 특히 배달앱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쿠폰 사용할 때 특정 간편 결제를 쓰면 오히려 최종 금액이 비싸지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아, 맞아요. 그런 문제가 지적됐었죠. 이건 정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정책의 어떤 세밀함이 좀 아쉬운 대목이죠. 네, 세심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외식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죠. 비용,
특히 인건비 문제입니다. 아, 정말 중요하죠.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알바생에게도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화되었고 내년 최저임금도 시간당 13,200원으로 확정되었죠. 가맹점주님들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식자재비, 임대료 부담도 상당한데 인건비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경영 환경이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히 비용 증가 문제를 넘어서서요. 외식업 운영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 방식의 변화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예를 들면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 같은 자동화 도입이 더 빨라질 거고요. 조리 과정 효율화나 메뉴 단순화 같은 것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만들 겁니다. 특히 저희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운영 효율화 지원 방안 마련이 이제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본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소비 트렌드 변화도 좀 흥미로운데요. 김밥 가격이 올 3반기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소식 좀 의외였어요. 서민 음식의 상징인데 말이죠. 네, 김밥이 상징적이긴 하죠. 근데 이게 김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김, 단무지, 계란, 뭐 이런 다양한 식재료 가격 상승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업 전반의 원가 압박이 이제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아, 전반적인 신호군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소비자의 외식 지출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Z세대를 중심으로 제철 식재료를 찾아서 즐기는 제철 코어 트렌드나 복날에 삼계탕 대신 가성비 좋은 집밥 보양식을 찾는 경향도 눈에 띈다고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건강, 그러니까 제철이나 신선함 같은 거요. 그리고 과성비, 또 개인의 취향과 경험, 이런 걸 중시하는 소비 패턴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건강, 가성비, 취향 다 중요하네요. 네. 이제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함이라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스러운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네, 예를 들어 계절별 특화 메뉴를 개발한다거나 가성비를 강조한 세트 메뉴를 구성한다거나 우리 브랜드들도 이런 트렌드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 도입 소식인데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AI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전략 교육 과정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 AI는 뭐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당장 활용 가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메뉴 개발을 한다거나 타겟 마케팅을 최적화한다거나 심지어는 매장 운영 효율화까지 AI의 적용 범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술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또 활용하느냐, 이 능력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겁니다. 네, 기술 활용 능력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브랜드 전략 변화부터 배달 시장 경쟁, 비용 압박과 소비 트렌드 변화까지. 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 기영 F&B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이지만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KFN 굿모닝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